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20 초반의 건장한 남자이고 수능을 말아먹어서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되었고 힘든 재수학원 생활 끝에 제가 원하던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국내 원탑급은 아니었어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였기에 가족들 모두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집에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엄마랑 아빠는 저를 위해 서울에서 지낼 자취방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자 지낼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결혼 전에 알게 된 친구분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연락을 드렸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에 올라간 후 친구분을 따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50 중반인데 그 친구분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도 꾸준하게 받으셨는지 부인에게 니트를 입으셨었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솔직한 경험담을 전하기 위해 표현을 하자면 볼륨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옷 입으신 것도 요즘 스타일대로 잘 입으셨고요. 솔직히 나이 몰랐으면 30대 후반이나 40 초반으로 생각할 정도로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 반 놀라운 마음 반으로 절로 멍이 때려주더라고요. 친구분이 처음이라 어색하지? 라면서 말 걸어서 정신 차렸을 정도로 미모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전해 듣기론 아직도 엄마가 제가 어린 아이 같다면서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이나 밥도 잘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사냐, 서울은 지낼만 하냐, 지하철이 복잡해서 힘들진 않냐부터 혼자 지낼 때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셨고 처음 만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색할까봐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밥값도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인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마마보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엄마가 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웃으며 이 얘기를 하니 아니야 나도 아들 생긴 셈 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챙겨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진 말아라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리고 다음엔 제가 밥 사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들어가라면서 먼저 카톡 와서 저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다고 예의상 연락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어떤 반찬을 좋아하냐고 물으시고 집에 잘 들어갔냐, 몇 시에 잘 거냐, 자긴 언제 잔다 등 소소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밤에 혼자 편의점 가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구분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잠들기 전까지 통화하면 딱이겠다 싶어 저랑 계속 통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전화를 1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여자친구 없냐, 연상 사귀어봤냐라고 물으셔서 여친 없고 연상은 사귀어봤는데 그쪽이 어리다고 싫다더라 이러니까 자기였음 잘 대해줬을 텐데 아직 어린 애들은 뭘 모르는가 보다 라면서 농담식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장 붙이면서 진성 매력을 아직 몰라서 그런다 이러니까 친구분이 자긴 어린 남자들의 매력이 뭔지 잘 안다고 하시길래 아 나 유혹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러겠냐고 그냥 실없는 농담하시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식의 유혹도 싫지만은 않았던 게 제가 매력이 있어서 누군가 절 꼬시는 거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고 그만큼 뭔가 끌리는 구석이 있단 증거가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도 자주 연락이 오셔서 톡도 자주 주고받고 사적인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친구분께서 술 한잔 하겠냐고 하셔서 딱히 개강전이고 할 일도 없어 그분 집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하신 분께서 옷차림이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레이스 사이로 살이 언뜻언뜻 비치는 딱 달라붙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니트 입었을 때도 가슴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빵빵한 굴곡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안까진 다 안 보이긴 했는데 골이 보일 정도의 좀 파인 옷을 입고 오셨고 허리 곡선이나 골반 라인이 확 눈에 띌 정도로 붙은 옷이어서 좀 불끈하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오늘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니냐 하니까 원래 이렇게 잘 입는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이쁘게 입고 나와서 너도 좋지 않냐고 하시길래 전 뭐 다 좋죠 이러면서 웃었는데 의미심장하게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나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주 마시다가 뿜을 뻔하니까 장난이라면서 아직 어린애 이러길래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술 잘하냐고 하길래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그냥 허세 좀 떨었더니 멋지네 이러면서 제 엉덩이 툭툭 때리시더라고요. 너무 절 애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 살짝 의자를 옆으로 이동시켜
술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한 잔 두 잔 하시면서 슬슬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혼자는 안 외롭냐고 하시길래 맨날 잔소리 듣다가 나와서 사니까 아직은 외로운 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는 요즘 따라 너무 외롭다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도 남편도 없으니 한 번씩 끌어오를 때가 있다고 대담하게 말씀하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걸 친구 아들에게 말해도 되나 잠시 생각해봤다가 굳이 그걸 제가 이야기해서 분위기 초칠 필요는 없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 소주 2병씩 총 4병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많이 취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하고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다 드리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무리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혼자 갈 상태는 아니어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그분 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밀번호도 막 틀리시고 한참을 헤매다 겨우겨우 안에 들어가서 침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제 옷깃을 잡고선 가지 말라고 같이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는 반쯤 흘러내려와 있지 치마도 올라가서 아슬아슬했고 눈빛이 야릇하다고 해야 하나요? 묘하게 저를 바라봐서 순간 아찔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과의 관계에 서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한들 꼭 참고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곳이 있다 이러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확 오시더니 키스를 하셨습니다. 진짜 혀를 넣고 제 입안에서 굴리시는데 이때까지 저도 스킨십을 한 번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해봤긴 했는데 이전 여자친구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잘하셔서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푸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친구분 손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지도 못하겠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밑을 만지셨는데 바지 위긴 했어도 느낌이라는 게 생경이 전달되니까 진짜 혼절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분 가슴을 터치하긴 했습니다. 뭐에 홀리듯 주물떡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 차렸어요. 급하게 뿌리치고 들어가 보겠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헐레벌떡 택시 타고 바로 집에 가는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심장은 쿵덕쿵덕거리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친구분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알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술도 다 깨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와서 결국 그날 밤 샜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친구분께서 전화 와서 태연하게 해장했냐고 하시길래야.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이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해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먹이려고 북어국 끓여놨다고 속 많이 안 좋을 텐데 대충 씻고 와서 밥 먹고 가라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태연이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고다는 누나가 보자고 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해장 잘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시길래 기억 못하시는가 보다 다행이다. 이라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제 가슴 만진 거 너무 좋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제 너무 귀엽더라. 나랑 한번 자볼래? 나는 너랑 너무 자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전화 줘라고 하시더니 먼저 끊어서 할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만나자고 연락 오고 뭐하냐면서 자기 사진 보내는데 몸만 부각되게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알몸인데 보일 듯 안 보일 듯하게 찍어서 보내면서 외롭다면서 같이 자자는 식의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날 밤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보니 자꾸 몸이 멋대로 반응하고 그 흥분감을 쉽시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정상이 아닌 거 알면서도 한편으로 엄마만 모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친구분도 외로워하시니까 서로한테 상부상조가 될 것 같긴 한데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서 내면적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을 진정하고 다잡으려 해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계속 톡 와서 오늘은 만날 수 있냐?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자면서 본인 집으로 오라는데요. 가도 될지도 모르겠고 간다고 해도 저도 그냥 밥만 먹고 나올지 아님 거사를 치를지 제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20 초반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과 살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때에는 옛날과 달라서 주변 여자인 친구들이 모두 직장을 갖고 일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꿈은 현모양처이자 살림 잘하는 가정주부였죠. 친구들은 다 비웃었었어요. 예, 꿈을 크게 가져라.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주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떡하니? 그래도 저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데 어쩌나요? 가정도우미나 아이를 키우는 직업도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린 나이부터 이상형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은 20대 초반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재밌는 남자를 선호했는데요. 저는 못생기고 숙맥이더라도 가정적이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직업 좋고 순수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명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꼬박꼬박했죠. 아이만 생기면 제가 생각하던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남편 쪽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배란기 때마다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 제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갖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만 살게 되었죠. 남편은 우리 둘이어도 괜찮아. 아이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집이 많잖아.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의 상실감이 컸죠. 하고 싶어도 안 돼서 안 하는 거랑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둘만 살다 보니 적적하고 친구들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도 부럽고 남편과 결혼할 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도 점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하긴 한데 재미도 없고 특히 잠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하려고 시도를 해도 잘 서지도 않았고요. 저도 그렇게 성욕이 없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잠자리에 별로 응이 없었고 본인이 자신이 없는지 저한테 별로 요구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풀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회식이 끝나면 집에 꼬박꼬박 오는 것 같았고 휴대폰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현금을 뽑아서 어딜 갔다든지 하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이긴 한데 삶의 응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높아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샌 애인이랑밖에 안 해. 남편, 가족이랑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대체 어디서 그런 거 하니? 글쎄, 동호회도 있고 어플도 있고 너도 요새 많이 고픈가 보지? 예, 남편을 봐라. 딱 봐도 잠자리에서 약하게 생겼잖아. 하긴 그러지 말고 너도 애인을 만들어봐.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오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시간은 많고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은 없어서 그런지 머릿속에 자꾸만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발의를 잘하는 다른 남자와 만나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말하던 어플을 몰래 검색해서 깔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괜찮게 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괜찮게 생긴 연하남을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죠. 연락도 몇 주간 해보고요.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남자가 저를 잡더라고요. 누나, 저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할래요? 제가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눈구렁이처럼 제 팔을 꽉 잡는데 그 소나기임에 저절로 설레더라고요. 제 손은 침대에서 어떨까? 상상이 절로 돼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남자의 집은 원룸촌으로 유명한 동네의 빌라 2층이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간 것은 대학생 때 이후 오랜만이었죠. 남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집에 갔죠. 남자의 이름은 민석이었는데요. 민석이의 집은 혼자 사는 철없는 남자 집처럼 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도 꺼내져 있고
빨래통은 넘치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고요. 누나, 집이 좀 더럽죠? 미안해요. 어제 청소를 못해서. 여기 앉아요. 제가 금방 술상 차려서 가져올게요. 라고 해서 저는 민석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 짐을 몰아넣더니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고 소주잔과 소주를 꺼내오더라고요. 민석과 저는 원룸 탁자에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어느덧 몇 병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었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겨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민석이는 미영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누워 하더라고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친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거부할 새도 없이 어느새 저는 민석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결국 남편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전신이 찌릿찌릿했고 녹아내릴 것 같았죠. 또 경험하고 싶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저도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에 맞춰줬을 텐데요. 이제는 시큰둥하더라고요. 민석이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당신은 잠자리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관심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너답지 않게 라고 하더라고요. 나다운 게 뭔지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하기만 한 남편이 점점 질렸죠. 그렇게 저는 연하남에게 중독되어 평일 낮마다 민석의 집에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음에는 반겼던 민석이가 이제는 좀 쉬엄쉬엄 오지?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민석이의 자취방을 출근 도장을 찍는 와중에 민석이가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자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하며 막아서더라고요. 왜나 하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틈 사이로 샤워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야, 누구 있는 거야? 그래, 누구 있다. 신경 끄고 집이나 가져. 너 나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자고 다니니?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민석이와의 잠자리뿐만 아니라 민석이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민석이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꼭 저한테 먼저 말을 했거든요. 마치 연인한테 의지하듯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다 주었죠. 심지어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같은 물건들도요. 아플 때도 저에게 말해서 간호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각별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민석이도 저를 단순히 파트너가 아닌 애인으로 생각한 걸로 알았죠. 그런데 제가 없는 날에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너만 만난다고 한 적 있어? 혼자 추하게 왜 이래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제가 몇 분 동안 문을 두들겨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는 주민이야 아줌마. 거기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문 그만 두들기고 집이나 가시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곳에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지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원래 같으면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서둘렀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남편은 원래 자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래 제가 늦는다고 기다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늦었네? 응. 친구들이랑 마시다 보니. 안 자고 뭐해? 남편이 그런데 파일철에서 원가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민석이와 팔짱을 끼고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 민석과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연히 반찬해고 집에 왔다가 당신이 낮마다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외에 사소한 거짓말들도 다 어린 놈과 있기 위해 한 것도 알게 됐고 흥신소 의뢰해서 돈 쥐어주니 증거 모으는 건 금방이더라고 이혼하자. 우리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안 들게 만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날에 연하남과 남편 둘 다한테 이별 당하다니요. 이건 저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이도 없이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안 그래도 오늘 그만 만나자고 정리하고 왔어.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난 이미 신뢰가 다 깨졌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 나갈 때까지 잠은 내가 다른 방에서 잘게. 이번 주 내로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도 잡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표정 변화조차 없는데 로봇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미 저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진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받아주긴 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은 것이 저도 눈치 보이고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한순간에 잠자리에 빠져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35살 주부입니다. 저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해서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시댁에 찾아가서 젊은 시절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적적히 지내시는 시아버님을 챙겨드립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음식을 가지고 집에 찾아가면 항상 러닝나시의 팬티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아버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옷은 좀 입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그렇게 속옷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름대로 말을 돌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싫으니 하시면서 물으시는데 저는 그냥 반찬 뭐 했으니 드시라 하고는 얼른 시아버님 댁을 나왔어요. 혹시나 남편이 알면 시아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덥디 무더운 여름의 그날은 시아버님이 집에서 혼자 소주를 안주에 같이 드시고 계셨어요.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퍼지는 술 냄새 그리고 시아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이후 아버님 무슨 술을 낮부터 이렇게 드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를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저는 시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자기 음식까지 하느라 몸이 고생이구나 하시며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저는 더운 데다가 무거운 반찬과 음식들을 들고 20분이나 걸어와 목이 마른 나머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따라주신 술을 그냥 마셨어요. 저도 주량이 한 병 정도라 그렇게 쉽게 취하진 않아서 시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저를 이해해 주시는 마음에 그만 주량을 넘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새아가 많이 취했구나 저기 방에서 조금 눈 좀 붙였다가 집에 가거라 해서 저는 시아버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생리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2줄이 뜨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아버님이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몸을 더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의 바닥에 주저앉아 오자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저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알고 저와 이혼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시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시아버님에게 던지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님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생긴 것을 보며 하하하고 한숨을 내쉬며 아니, 그러니까 너가 조심을 했어야지 왜 술을 먹고 취해서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시아버님이라는 것도 있고 시아버님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시아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제 싸대기 한 방에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시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시며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하시며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제 볼은 그 한 방에 퉁퉁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방에서 울다가 잠이 들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냐고 하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하라고 저를 다그치다가 침대 옆에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그것을 집에서 확인하고는 여보 이거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며 누구냐고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고 시아버지 하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댁에 문을 두드리고 시아버님이 문을 열자 대뜸 주먹부터 날리고 아버지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내 와이프랑 잠을 나냐고 저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무서움과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과 주먹질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남편의 주먹을 맞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가 네 와이프 잘 간수를 했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하며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질책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둔 남편이 잘못이라고 하며 남편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울고 앉아있는 저와 시아버님을 번갈아 보며 아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우지 못하고 결국 나와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고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 아기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시아버님에게 맡기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이런 족보 꼬인 상황에 정말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기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나 너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어디야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 불리네 지남편 아버지의 애를 가진 년이 지금 날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 퀵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언제 법원으로 나오라고 내 대리인 보낼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하고 싶은 말만 하냐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 그 사람이랑 연 끊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일절 다 차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시아버님이랑만 연락을 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난 그 애 못 키운다. 걔가 나를 뭐라고 부를 건데 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 남편이 더 소중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가정 파탄 이후 저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 밖에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지만 저희는 다시 끊어진 인연을 다시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을 하며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기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니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